안녕하세요, 폴로TV 성욱입니다. 2022-23 UEFA 챔피언스 리그 본선 32강 조별리그 조추첨이 끝났습니다. 조편성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죠. 자,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D조에 소속이 됐고요.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는 A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속한 조가 좀 더 무난한, 비교적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조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김민재 선수가 속한 A조는 약간 좀 빡빡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무난히 16강에 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조편성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선수가 속한 두 조, A조하고 D조는 좀 뒤에 한번 살펴보겠고요. 일단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히 C조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그리고 체코의 빅토리아 플젠, 이렇게 네 팀이 소속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는 구조의 그런 조편성인데, 과거에 보면 이런 조에서 은근히 약팀으로 꼽히던 팀이 굉장히 이변을 일으키면서 조의 판도를 바꿔놓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흔히 얘기하는 레바민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바르셀로나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레바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레바민 중에 바이에른 뮌헨하고 바르셀로나 두 팀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물론 두 팀이 아주 전성기의 어떤 팀 전력에 비하면 좀 내려온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럽 축구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인들이고, 여기에다가 인터밀란 역시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하는 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요 세 팀이 아마도 두 팀에게만 주어지는 16강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조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빅토리아 플젠 선수들도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표현 있잖아요. 오히려 좋아. 사실 16강 진출은 어느 조에 가도 쉬운 전력의 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토리아 플젠 입장에서는 이런 명문 구단들의 어떤 그 월클 선수들하고 경합을 할 수 있는, 경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설렐 것 같고, 무엇보다 바이에른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 바르셀로나의 캄프누, 인터밀란의 주세페 메아차, 이런 정말 역대급 세계적인 경기장에 가서 또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것도 설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늘 그렇듯 이런 챔피언스리그의 묘미는 또 약자가 강자를 꺾고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그런 또 쾌감에 있기 때문에 또 시즌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조를 보시면 이제 AC 밀란, 첼시, 짤츠부르크, 디나모 자그레브, 여기는 AC 밀란하고 첼시가 좀 더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거고요. F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필두로 라이프치히, 샤크타르 도네츠크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를 연고로 하고 있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홈구장에서 경기를 못 치른 지가 꽤 됐는데, 이번 대회도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경기장에서 홈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사실상 홈 경기가 없이 중립 경기를 해야 되는 셈인데, 아무튼 샤크타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질 않고 있는데 빨리 전쟁이 좀 끝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셀틱까지 이렇게 네 팀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G조가 또 재밌는데, 맨체스터 시티, 세비야, 과르돌레 감독하고 또 로페테기 감독, 스페인이 나온 또 최고의 감독들이죠.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홀란 선수를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에 팔았잖아요. 홀란 더비가 또 이렇게 성사가 되는 그런 또 조합이 나왔습니다. 아까 C조 같은, 죽음의 조 같은 경우에도 레반도프스키, 바이에른 뮌헨에서 바르셀로나로 갔잖아요. 또 바이에른 뮌헨 홈경기장에 또 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곧바로 또 만나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그런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G조에는 또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온 코펜하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B조 얘기를 빼먹었는데 포르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 레버쿠젠, 클럽 브리에 네 팀 속해 있고요. 마지막으로 H조, 파리 생제르맹,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 설명이 필요 없는 파리 생제르맹이 유벤투스, 또 벤피카하고 한 조에 속했고요. 여기서는 언더독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32강에 올라온 마카비 하이파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편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것이, 이번에는 포트 배정부터 상당히 흥미로움을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트 배정이 됐습니다. 포트 1을 보시면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그리고 유로파 리그 우승팀, 그리고 리그 랭킹으로 유럽
1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탑 6팀의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들, 챔피언들이 이렇게 일본 포트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유로파 리그 우승팀이 프랑크푸르트잖아요.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시즌에 뭐 리그에서 중위권 팀이었고 올 시즌도 아직까지 리그 승리가 없습니다. 그런 팀이기 때문에 포트 1이지만 사실 좀 약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게다가 라리가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우승을 했기 때문에 라리가 우승팀이 중복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번 포트로 밀려났어야 되는 유럽 리그 랭킹 7위인 네덜란드 리그 우승팀 아약스가 포트 1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아약스가 물론 강팀입니다만 토트넘에서 베르그바인드 갔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탈자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이 좀 불안정한 면이 좀 있어서 프랑크푸르트하고 이 아약스 그리고 포르투갈의 포르투 정도가 어떻게 보면 2번, 3번 포트에 속한 팀들이 지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팀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한 팀인 프랑크푸르트가 자,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하고 같은 조에 속했습니다. 자, D조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여기서 가장 이제 핵심은 약간 좀 뜻밖의 건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면 토트넘이 가장 앞선다고 볼 수 있는 조이긴 합니다. 뭐 압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조는 아주 절대적 강자가 없기 때문에 매 경기 정말 아주 혈투가 예상이 되는 조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스포르팅 리스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호날두의 친정팀이잖아요. 근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계속해서 맨유에 있으면 챔스를 못 나오니까 챔스를 나가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추첨이 끝난 직후에 현지 보도 나온 걸 보면 기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호날두의 스포르팅 리스본 임대가 됐던 뭐 이적이 됐던 올 시즌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뛰는 게 99% 확정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오피셜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봐도 뭐 마르세유 썰도 있었습니다. 마르세유 온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를 만나게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호날두가 갈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팀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팀은 스포르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상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손흥민 대 날강두 토트넘과 스포르팅 대결 요게 또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대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포르팅 리스본으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과의 맞대결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A조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아약스, 리버풀, 나폴리, 레인저스인데 자, 나폴리가 최근 뭐 리그 성적 굉장히 좋습니다. 시즌 시작하자마자 분위기 좋고요. 새로 영입된 선수들 잘해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주목이 되는 것은 뭐냐면 리버풀이 있다는 거죠. 황희찬 선수가 짤츠부르크 시절에 리버풀 안필드 원정을 와서 이 판다이크 선수를 무릎 꿇리면서 정말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명문팀을 상대로 했을 때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여운이 오래 갑니다. 지금까지도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진출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과정들 중간에 라이프치히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황희찬 하면 판다이크거든요. 나폴리전 챔피언스리그라는 게 바로 그런 매력,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버풀과의 경기 때 좀 김민재 선수가 살라를 또 만나게 되잖아요. 살라가 오른쪽 공격을 주로 하는데 이 김민재 선수가 또 리버풀에서 또 공교롭게도 왼쪽 공격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합에서 또 김민재 선수의 어떤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챔피언스리그가 김민재 선수에게도 아주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챔피언스리그의 결정적인 특징은 월드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12월 달까지 가서 조별리그 32강 조별리그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까지 다 끝이 나요. 그러니까 11월 초까지 9월 초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딱 두 달 동안 그 조별리그 6경기를 모두 다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지금 또 자국 리그 경기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부상이나 또 선수층이 두꺼운 팀, 그렇지 않은 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11월 7일에 아예 16강 대진 추첨까지 그때 있으니까 그 전에 다 끝난다는 얘기죠. 32강 조별리그 모든 경기 일정이. 그래서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일정 속에 이게 치러지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100% 전력을 가지고 모든 경기를 치른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도 그 와중에 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몸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챔피언스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김민재 선수 역시도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기량을 만큼 뽐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9월 첫 주부터 이게 챔피언스리그 있거든요. 역시 저희 입중계 하니까요. 그리고 저희 축덕 원정대 저랑 같이 혹은 저희 기자랑 같이 또 유럽에 가서 축구 직관하는 그런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챔피언스리그 일정 확정이 됐으니까 또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길 가게 된다면은 입중계는 뭐 다른 기자분이나 아니면 저희 유역 캐스터가 하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오신 챔피언스리그 과연 우리 선수들이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돼. 볼 봐.